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생과 함께하는 하루 10분 핵심 내용 정리. 오늘은 안경재료와 그 중에서도 금속태에 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금속태는 귀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 귀금속, 비금속은 비싼 거,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액세서리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다 귀금속 들어가죠. 여기 금, 금합금, 백금, 금장, 여기 은도 들어가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액세서리로 활용하는 것들은 다 귀금속이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다 비금속, 저렴한 금속에 속한다라는 거. 자, 저렴한 금속에 속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국시에 많이 나오는 건 니켈합금, 그리고 구리합금, 그리고 여기 있는 형상기역합금, 그리고 티타늄, 이런 정도가 좀 국시에 많이 언급되는 편이고요. 나머지 뭐 스테인리스 스틸,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조금 흔하지 않다. 모의고사에서는 보일 수 있지만 국시에서는 그렇게 선호받는 유형들은 아니다. 그 이유는 스테인리스 스틸은 지금 안경테로 나오는 브랜드들이 있긴 하지만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은 안경테로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크게 활용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많이 안 나온다. 그래서 니켈합금, 모넬이 많이 나올 거고, 하이니켈, 그리고 구리는 블랑카제트, 양백, 청동, 환동, 베들림 동 등으로 종류가 많다라는 거. 이 세부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얘들이 조합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합. 어떤 것들과 어떤 것들이 섞였느냐. 니켈합금이면 니켈과 Ni라고 하는 니켈과 무엇이 더해졌는지, 구리합금이면 Cu인 구리와 더하기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만 기억하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니켈합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니켈 먼저 모넬을 먼저 볼 텐데요. 모넬 니켈이 60에서 70%, 이 퍼센트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니켈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철, 망과 안이 약간 들어가는데 이 철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안경테 소재 중에 책에 나올 수 있고 국시 언급될 수 있는 소재 중에 스테인리스를 제외한다고 했을 때 유일한 철이 들어간 합금이 모넬입니다. 그러니까 철 들어간 건 두 개다. 스테인리스는 어차피 철합금이기 때문에, 철의 합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얘 말고는 모넬이 유일하다라는 거. 그래서 니켈, 구리, 여기가 철, 규소, 알루미늄, 망간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뒤에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넣어준다. 그리고 모넬은 금장태의 소지금속으로 쓰인다. 바닥금속, 소지금속, 기초금속 이렇게 여러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뼈대를 이루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철근이 있고 주변에 콘크리트가 싸잖아요. 그것처럼 그 철근 역할을 하는 게 소지금속이다. 그러면 그 주변에 금장막이 쌓여서 금속태, 금색의 태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철근의 역할을 하는 소지금속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하이니켈. 니켈이 80% 이상이며 크롬이 10% 이상으로 된 합금을 우리가 하이니켈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 조합이 다 이 퍼센트를 이상 구성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된다. 최근 책에는 얘가 85%라는 책도 있는데 모의고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크게 그거 가지고 장난칠 건 아니지만
너무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 뭐 추가적으로 뒤에 더 섞이는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두 개가 핵심이고, 하이니켈의 대표적인 상품명은 썬플라티나 SPM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가 이 가로와 같이 썬플라티나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썬플라티나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상품명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네를 철이 들어간다 기억해 주시면 좋고, 하이니켈은 니켈 80%, 크롬 10% 이상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조합이다. 자, 아래는 다 구리 합금인데 구리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얘들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하나씩 보면 되는데, 자, 여기가 황동이고요. 황동, 구리와 아연의 조합. 그리고 옆에가 청동이고요. 구리와 주석, 이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구리 주석까지만 기억해도 돼요. 퍼센트 엄청 작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베릴륨동, 베릴륨이 들어간 베릴륨동. 여기서 말하는 동은 구리를 한자용어로 우리가 동이라고 합니다. 동.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양백이고요. 구리, 니켈, 아연, 또는 구리와 아연을 우리가 황동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구리랑 아연을 더하면 황동이니까 거기다가 니켈을 추가적으로 더한 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게 블랑카 Z입니다. 구리, 니켈, 아연 주석입니다. 구리, 니켈, 아연 주석. 그리고 얘도 소지금속으로 쓰인다. 양백도 소지금속으로 쓰인다. 소지금속으로 쓰이는 것들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언급이 될 텐데, 이거는 한번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건데, 자, 얘는 제가 공부하는 법 알려드릴 텐데, 베릴륨동은 여러분이 그냥 봐도 알죠. 베릴륨이란 너무 뻔한 단어가 보이기 때문에 알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오냐, 황동과 청동만 구분할 수 있으면, 얘들만 구분할 수 있으면 이것들을 하나씩 더해가면 그 다음 게 만들어집니다. 구리 아연에다가 니켈 더하면 양백이 되죠. 그러니까 황동에다가 니켈 더하면 양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백에다가 이제 청동에 들어갔던 주석을 섞어주면 블랑카 Z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구리 아연, 구리 주석인 황동, 청동을 지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씩 더 추가하면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블랑카 Z는 황동, 청동, 양백에 나오는 애들을 모두 다 섞으면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비율은 조절해야겠지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리 합금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나씩 증가되는 거구나 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얘만 단독으로 외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외울 거고요. 자, 형상기억 합금 중요하게 나오죠. 니티놀이라고 부릅니다. 자, 단어에 포함되는 게 나옵니다. 니켈, Ti, 티타늄, 조합이란 뜻에서 놀이니까. 그러면 니켈과 티타늄의 합금 형상을 기억하는 합금입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모양을 기억해서 피팅 틀어졌을 때 다시 그 온도로 맞추면 본래 형태로 돌아간다. 모의고사 장난 많이 치는 게 원잡이, 중량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잡이는 1대1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런 시소가 있는데 1대1로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앉아요. 근데 여기가 티타늄이고 여기가 니켈입니다. 1대1은 맞죠. 한 명 한 명 탔으니까 1대1인데 막상 앉았더니 시소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그 이유는 니켈이 더 무거워서, 비중이 크다라고 하죠.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무게가 더 나가서 중량이 더 나가기 때문에 니켈의 중량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섞지만 니켈이 무겁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죠. 된다. 자, 그 다음에 유연성 크고 장시간 착용하는데 편하다. 부딪힐 때 충격을 흡수해서 좋고, 그래서 스포츠용, 어린이용, 노인용 안경테로 적합한 프레임이 니티놀테가 되겠습니다. 니티놀테. 훨씬 좋은 테죠. 형상을 기억해주는 합금에 된 안경테. 자, 이렇게 해서 금속대 구성을 좀 봤고요. 자, 금속대는 파손되면 땜질을 통해서 붙일 수 있는데, 땜질하는 종류는 크게 경납과 연납으로 나뉩니다. 온도는, 이건 온도로 나누는데, 온도가 높다, 경납, 낮다, 연납입니다. 뭐 책마다 또는 모의사마다 이게 600도로 나온 책도 있는데 대부분 책은 450도인데 이 온도를 여러분들이 딱 450도, 500도, 600도 이걸 기억할 게 아니고요. 온도가 높으면 경납, 낮으면 연납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왜 온도가 높을 때 경납이라고 하냐면 여기 사용되는 금, 은, 항동, 인동 이런 애들은 녹는 점, 융점이라고 하죠. 융점이 녹는 점이죠. 녹는 점이 매우 높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1000도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래 경납, 금을 붙이려면 융점이 높은 땜납을 써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너무 낮은 온도에서 녹아버리면 금이 반응하기도 전에 땜납이 다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연납은 온도가 낮은 애들한테 주로 사용해요. 낮은 제품을 사용하는데 여기 철, 구리, 니켈, 아연 이런 애들은 녹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철은 좀 높겠지만 구리, 니켈, 아연 애들은 녹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녹는 점이 낮은 땜납제를 사용해도 된다. 우리가 연납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건 인두기가 있죠. 대표적인 인두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땜질을 할 때는 융제라는 걸 반드시 사용하는데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 땜질은 융제를 사용하는데 땜납을 접합부에 침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땜납이 뭐냐면 접착제입니다.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데 역할을 하는 애를 접합부 붙어야 되는 부분에 금속 A랑 금속 B를 붙이고 싶어요. 이 두 개 사이를 붙이고 싶은데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 여기에 땜납제를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얘가 녹아서 여기 완벽하게 붙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에 이렇게 붙어 있는 하얀색 가루가 있습니다. 얘가 융제가 됩니다. 융제. 자, 융제는 딱 두 가지로 외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 종류, 두 번째 역할. 모의고사에 나오면 그때그때 보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붕사, 브라칼륨, 염화리튬. 딱 봐도 누구 갖고 장난치기 좋냐면 얘죠. 칼슘으로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내는데 생각보다 CA가 많다. 칼슘, 브라칼슘 헷갈리기 좋으니까 틀리시면 안 되고. 자, 역할은 접합부의 표면 청정장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냥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를 종이를 붙이고 싶은데 표면에 뭐 지저분한 게 많으면 제대로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표면 깨끗해야 되고 땜납이 유동성 잘 녹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표면에 산화피막이 만들어면 보호막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니까 갭이 생기겠죠. 층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불순물은 다 녹여서 없애야 되고 녹는 온도를 조금이나마 빨리 녹일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 작업시간 줄이고 안정성 만들 수 있고 이러니까 얘들 역할은 얘들이 잘 녹아서 침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융제의 역할이다. 기억하세요. 시험에 지금 3년간 크게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한 번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모의고사는 워낙 단골이라서
자, 땜질 방법은 토치램프, 쉽다. 그 다음에 전기저항, 고주파 유도가열 땜질인데, 고주파 유도가열 땜질 정도만, 장단점만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나머지 두 개는 요즘 워낙 땜질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고주파 유도가열 땜질, 장점과 단점. 장점은 간편하다. 그리고 일정하다. 접합력 강하다. 이런 것들이 좋지만 단점은 돈입니다. 돈. 단점 돈. 돈이 문제가 된다. 얘만 또 정리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표면 처리 도금하는 방법 총 3가지가 나올 텐데, 도금 두께를 결정하는 거는 액의 농도, 담궈두는 그 용액의 농도, 그 다음에 담궈두는 용액의 온도, 담궈두는 시간, 이 3가지다. 농도, 온도, 시간 3가지고, 도금을 하는 공정, 순서도는, 작업 순서도는 이렇게 되죠. 세척하고 탈지방 활성화시키고, 전기도금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다시 도금이 끝나면 세척하고 말려서 말리고 끝난다. 이런 공정. 여기서 나오게 되면 맞추시고, 뭐 국시에는 크게 아직까지는 언급이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순서를 눈에 익혀놓는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류 3가지는 금장, 금도금, 이온도금 3가지가 있습니다. 금장과 금도금은 금을 사용하는 애들이죠. 하지만 얘는 금을 사용하지 않는데 금색을 낼 수 있습니다. 가장 경제적이겠죠. 제품을 음극에 건다. 기억하시고, 티타늄 이온을 이용해서 하는 작업 방법이라 그래서 TiIP다. 티타늄 이온을 이용한 이온 도금이란 뜻입니다. Ti는 티타늄의 약자, 화학기호, IP는 이온 플레이트의 약자. 그래서 TiIP는 티타늄을 이용한 이온 도금. 건식, 습하지 않은 마른 환경에서 하는 도금 방법이고요. 초경질, 밀착력 우수한 피막을 형성할 수 있고 무공해고요. 대량 생산 가능. 그러면 3개 중에 가장 좋은 걸 찾아라 그러면 모든 면에서 이온 도금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도금에서 이온 도금이 가장 좋고, 가장 안 좋은 걸 찾아라 그러면 금도금이 가장 성능이 떨어지죠. 그리고 금도금보다는 금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온 도금과 얘는 도금이니까 금도금을 비교하는,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금도금과 금장을 비교하는 문제들은 있지만 이온 도금과 금장을 대놓고 비교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얘는 너무, 하나는 얇은 금 방막 만들어서 씌우는 거고, 이온 도금은 아예 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온 교환을 통해서 색깔을 입히는 거니까 너무 방법이 차이가 심하죠. 그러니까 금장과 이온 도금을 비교하지는 않지만 이온 도금과 금도금, 금도금과 금장,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야 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온 도금이 건식이라고 했다면 금도금은 습식이라고 하죠. 습식 전해 도금이라고 합니다. 습한 환경에서 전기장치를 이용한 도금 방법, 금도금의 이름이고요. 소지금속 위에 강택니켈 도금을 하고 그 위에 3층 도금을 한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보통 후금 도금이라고 얘기도 하죠. 후금 도금. 자, 그리고 금장은 소지금속, 아까 뼈대가 되는 건 똑같이 있고요. 뼈대가 되는 거에다가 금장층을 입힌다. 금장층을 입힌다. 얇은 방막 종이 같은 걸, 종이 형태로 된 금을 감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기는 GF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RG는 요즘 잘 안 쓰니까. 그래서 소지금속이 있는 소지금속층, 확산층, 금장층으로 구성되는데, 소지금속과 금장층,
각막이 금장이고요. 소지금속 여기 있으면 확산층 뭐 하는 거냐? 두 개가 손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얘는 생각해보면 제품에다가 얘를 종이를 입히는 거다 보니까 부품별로 하나하나 해야지 안경을 전체를 만들어 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의 손실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서 가격이 더 비싸진다. 자르고 나면 못 쓰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금도금은 이렇게 또 3층 도금을 한다. 광택 니켈 도금은 시험 난조 있으니까 체크해 놓고, 얘를 하는 이유는 소지금속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왜? 소지금속은 니켈 또는 구리합금이 대부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부식될 염려가 있죠. 좀 자세한 것들은 문제 풀면서 좀 더 정리하셔도 되고요. 자, 도금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러면 얘가 우수, 우수 조금 떨어지죠. 보통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비교하면. 요거 GF 금장, GP 금도금 요거만 또 잘 기억해도 충분하고요. 자, 이번에는 전해도금 습식, 얘가 금 도금이었죠. 이온도금 건식 방법인데 얘가 이온도금. 그래서 금도금은 GP, 이온도금은 TiIP. 이렇게 또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다. 그럼 얘가 우수, 얘도 보통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 표는 또 여러분들 보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표면 처리한 거를 품질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염수 분무 시험을 통해서 하는 건데, 얘는 구리를 구리를 계속적으로 자극을 줘서 염수 분무 시험을 하는 건데, 일명 CASS, 우리가 좋아하는 맥주 이름 카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염수 분무는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많죠. 눈 많이 오는 지역 보면 염수 분출 장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눈 녹일 때 쓰는 거. 하지만 얘는 차에 금속과 만났을 때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는 부식 조건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내려진 눈 녹인 자리를 운전에 지나가거나 하면, 눈길을 지나가거나 하면 하부 세차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그래서 이름만 또 기억하시면 되고, 육안으로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검사하고, 그 다음에 경도 시험, 얼마나 표면 처리한 거니까 표면을 내 마모성이죠. 마모성을 얼마나 튼튼하게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압입 눌러서, 쇼어 튕겨 오르게 해서, 모스 긁어서 측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인데, 압입 경로에는 브리넬, 로크엘, 비커스인데, 안경테 제품은 보통 여기 비커스 정도 제품의 테스트로 측정을 하는 거고요. 로크엘이나 브리넬은 훨씬 큰 제품들, 자동차 외관 이런데 말하는 거 정도가 이제 로크엘이나 브리넬 하는 거고, 비커스 정도는 압입하는 거는 작은 부분을 누르는 건데 안경테는 작죠. 그러니까 이런 거 측정. 쇼어는 표면에 쇠구슬 또는 해머를 떨어뜨려 가지고 얼마나 튕겨 오르는지를 가지고 표면 측정을 한다. 얘가 찌그러지거나 깨져 버리면 반발력이 없어 못 튀어 오르죠. 튕겨낸다는 건 그만큼 충격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고, 모스 경도는 서로 상대적인 걸로 긁어서 측정을 하는 거죠. 모스는 총 1에서 10단계까지 있고요. 이 10단계가 다이아몬드가 되죠. 다이아몬드.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금속태 종류, 도금하는 방법, 땜질하는 거, 품질 평가하는 거, 어떻게 보면 많은 내용일 수 있지만 좀 빠르게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또 나름 스스로 또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유튜브 복쌤TV 구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